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만우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4월 1일에는 학창 시절에 만우절이라고 해서 선생님 속이고 하는 뭐 그런 날이죠. 시장이 거짓말처럼 급등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국장 투자자분들은 정말 패닉이 왔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어제 밤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의 대통령의 말을 보면서도 이거 무슨 소리지? 하는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략하게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종전을 미국 혼자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대통령도 종전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냥 두고 종전하겠다. 호르무즈 해협 필요해? 필요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이란을 공격하든 말든 협상을 하든 말든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뉴욕 증시는 2에서 3%대 급등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여전히 WTI 기준으로도 $100 선 위에서 쉽게 내려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린 게 아니니까요. 자, 과연 밤사이에는 전쟁 관련해서 이게 정말 종전이 되는 건지, 우리가 그에 따른 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요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모시고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를 반영한 시장의 그 흐름이 국장도 더 힘들고 미장도 요즘에 좀 쉽지 않아서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밤사이 내용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전 어떻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혼자 셀프 종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도 뭐 덕분에 좀 올라줬으니까. 그죠, 내린 것보단 낫죠. 그렇죠. 예, 간밤에 두 번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두 번. 예, 두 번의 상승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번 올라온 거랑,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장중에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 나스닥이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이었어요. 네. 근데 한 번 더 레벨업이 쭉 나오면서 3%까지 나스닥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이슈가 있었군요. 네, 그때는 또 이란 대통령의 그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란 대통령의 메시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의미가 있다 예, 없다 뭐 조금 이러면서.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번이나 당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도 좀 어리둥절해요. 예, 이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숏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전혀 좋은 반등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반등을 기다려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그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걸 어디까지 신뢰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만우절 없죠? 없을걸요? 네,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이러다가 오늘 뭐 거짓말 뭐 에이, 이런 식으로 설마요. 하면은 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네. 미국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기관 자금들이 뭐 들어온다거나 나간다거나 하는 뭐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의미 부여를 좀 해보고 있고,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3.8%를 상승시켜 놨습니다. 오랜만에 저 초록불 진짜 눈이 편안하네요. 그러니까요. 야, 나스닥 4% 급등은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한 8% 급등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네요, 저도. 네. 러셀 2000도 3.5% 상승했고요. 매일 지금 한 3일 연속 이 차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꽂는 차트였거든요. 맞아요. 아무도 안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는 한 번 그리고 두 번의 레벨업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4%, 러셀 2000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그린라이트 일색입니다. 그것도 그냥 뭐 우중충한 그린이 아니죠. 아주 밝은 그린이라는 건
구글에서 5%, 엔비디아에서 5.6%, 브로드컴의 5.5% 보시다시피 아주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러셀 2000 역시나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밝은 그린 에너지들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눈이 아프네요. 눈이 아파. 매일 눈 아파도 되니까 매일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시력을 잃어도 되니 시장 올라라.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종목이 뭐가 올랐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시장이 더 중요하고 그 시장을 끌어당긴 재료가 역시나 전쟁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여전히 유가는 100달러 위에 있습니다. 101.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뭐 그래도 좀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왔네요. 네. 고점이 열릴 때 뭐 106달러까지 갔었군요. 그러다가 101달러까지 내려왔고요. 덕분에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단어가 환율인데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환율의 압박에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브리핑을 드리면서 어제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일 중에는 어제가 그나마 나았어요 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금리였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그래도 조금은 구원의 손길을 줬다라는 게 그래도 확실히 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금리가 내려오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은 3%의 반등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7만 달러를 향해서 다시 영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만우절 없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있네요. 똑같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4월 1일이고 이 만우절의 유래를 제가 또 찾아봤더니 네. 제일 유력한 게 이제 프랑스에서 비롯됐다라고 해요. 프랑스요? 예, 4월 1일이 만우절은 있긴 있습니다. 제발. 예. 이런 거짓말처럼 얘기로. 이틀 연속 오르면 되죠. 그럼요. 뭐. 예, 거짓말 같은 상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새 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네.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없이 종전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 단독으로 익스클루시브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이 전쟁 종식 시한을 4주에서 6주 정도 연장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르무즈를 굳이 열고 종전을 하려면 4주에서 6주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 이란 해군과 미사일 비축량을 파괴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굳이 본인들이 열지 않고 유럽과 걸프만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주도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인 거죠. 첫 번째, 호르무즈 재개방 없다고 한다면 미국이 굳이 지상전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가 닫혀 있어도 네. 트럼프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대신증권의 이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사실 어쩌면 지금 호르무즈가 닫혀 있고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먼 거리를 돌아서 아시아로 본인들의 원유 생산량을 이렇게 수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목적은 어쩌면 전쟁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인데 만약에 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사실이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권 하에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걸프만 국가들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막 급격하게 급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트럼프가 원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호르무즈 재개방 없이 종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도 트럼프의 직접 보도를 그래서 인터뷰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본인 피셜로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공격력이 얼마든 간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트럼프의 군사 개입 관련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미국 안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과연 믿어도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이 해협 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오픈 없이 전쟁을 끝나는 게 이게 말이 돼? 물어보니까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또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뉴욕 포스트의 보도는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독 보도고요. 근데 트럼프는 항상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뭐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믿어도 되나? 근데 이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지 않고서 이게 종전이 되는 게 좋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자해지 미국이 이렇게 해버린 걸 미국이 알아서 좀 마무리 짓고서 빠져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똥 발언을 했는데 네. 오늘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별로 안 열어도 뭐 개의치 않나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너네 그거 필요하지? 네. 우리 거 사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내가 이거였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고 그쵸. 떠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란 대통령의 종전 준비 우리도 됐어라는 그 발언 뭐 물론 힘이 실리진 않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한 걸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이란 대통령의 발언이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스닥의 두 번째 레벨업을 만든 재료예요. 네. 이란 대통령이 종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렇게 뭐 종전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란은 우리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 31일 동안 협상을 한 적이 없어요로 일관을 했었는데 네. 이번만큼은 조금 메시지가 달랐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다만 단서를 달았죠. 향후 공격에 대한 이 미래의 그 보복 공습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만 종전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약간 그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 측에서는 대통령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만 교환하는 거지 우리는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란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일단 선제 조건은 종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일치하고요. 근데 거기서 과연 협상을 하고 있는지 종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이란 대통령만의 오피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네. 어제 밤사이에도 나라 이름을 제가 명확하게 피읍으로 시작하는 나라였긴 했는데 유조선을 폭파시켰다 뭐 이런 소식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란과 미국 내에 메시지가 두 개가 있었고 네. 그 두 개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다른 그 인터뷰 내용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면 일단 헤그세스 장관이 나와서 전쟁부의 헤그세스 장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덕분에 더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좀 추론을 해봐야 돼요. 전혀 지금 뭐 30일까지도 전혀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선박이라고 해서 진짜 그 왜 선물 줬다 그랬잖아요. 10척 정도 지나다녔다. 20척. 네, 20척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 20척이 과연 도대체 어디로 지나다닌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20인데.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리스 선박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를 빠져나갔대요. 이란의 블록을 깨고 빠져나갔대요. 깨고요? 네. 이 이란의 블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거 도대체 합의된 통과가 아니고 네. 전투를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깨고 갔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란이
공격적으로 막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얘기하죠. 또 공격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선물을 줬다. 진짜 20척이 지나간다. 뭐 그리스 선박도 지나가는데 진짜 지나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밖에서 보는 메시지는 서로 협상한다 안 한다 막 싸우고 있다 그거 전혀 아니다 이러고 있지만 그 막후에서는 진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는 한가 보다라는 추측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냥 약간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거 서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미국은 본인의 원유 수출 뭐 이거 다 속내 챙기려고 이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래서 뭐 전쟁은 항상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끝나기 네.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개방 노력을 전혀 포기한 건 아니다. 나 어떻게든 준비하고 있다. 생각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도 이제 어제부터 계속 우리 목표 대부분 많이 달성했어 이런 그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죠. 예.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월모브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랑 대화하실 때 거기 속보가 들어왔었던 네네. 기억이 나요. 절반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게 이 시간적인 목표랑 그리고 어떤 과업적인 목표가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달성한 게 아니라 과업은 자기들이 목표를 절반 정도 달성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해석해 보면은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다시 해석해 보면 절반 이게 사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뭐 물이 반밖에 안 반밖에 안 남았네. 남은 그 차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절반 이상이 지나갔나 보네. 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절반이 남았나 보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간밤에는 어쨌든 이런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왔고 거기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말까지 전해지면서 이것도 약간 한 발 물러선 건가? 쪽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뭐 계속 여전히 엄포를 놓고 있어요. 표저감살 지속된다면 표저감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하면은 나는 미국의 테크 기업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테크기업?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다 나와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인텔, 오라클, IBM, 메타, 보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또한 약간은 너네 계속 때리면 때릴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혁명수비대의 최근까지의 어떤 발언의 수위치고는 약간 좀 약화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항상 박현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대1 대응 전략, 그러니까 먼저 네. 치면 이라는 그에 상응하게 친다. 뭐 그쵸.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각자의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해석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 되게 지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우디와 같은 나라들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아니 사우디가 갑자기 왜 개입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퍼즐을 다시 맞춰보면 어쩌면 미국은 여기까지만 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은 호르무즈를 그냥 폐쇄해놓고 나는 오케이 이러고 나가면은 사실 거기서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똥을 쓰는 건 중동 그쵸. 나라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이러고 나간다고? 지금 딱 그거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죠. 유럽, 아시아, 중동. 너네가 그 호르무즈 해협 쓰지 우리 별로 안 필요 맞아요. 없어. 이런 지금 스탠스. 딱 트럼프의 상황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내려면 뭐야? 이거 끝내고 가야지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은 그래서 여전히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동과 유럽 국가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올린 트윗이 2개거든요. 네. 이 전쟁과 관련된 트윗이. 근데 프랑스에 대해서 프랑스가 지금 그 공항을 영공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프랑스를 막 손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올렸어요. 그러면서 나토에 대해서 아니 이러면 나는 뭐 나토 두고 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스페인도 영공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이탈리아도 미군 항공기 운항 차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긁히죠. 예, 그래서 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제트 연료를 구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 이란의 지도부 제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영국 같은 나라들에게 제안을 하겠다. 미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너희가 석유를 얻어내라.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출구 전략을 만든다면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진화한 트럼프라고 붙여놓은 건 결국에는 앞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호르무즈를 재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좀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어제 저 트루스 소셜을 보고서 네. 첫째 미국에서 살아, 미국 거 살아 이 얘기하는 순간 와 진짜 트럼프는 네.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러니까요. 다 뜻이 네. 있었던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3월 말이 되고 4월이 되니까 이제 점점 트럼프의 그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이제 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또 얻을 걸 얻었구나 쪽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의 반등이 좀 강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처음에 얘기했던 4주에서 6주간의 그 전쟁 기간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그 기간이 거의 6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어제 기사 중에 또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전에 방산주 투자를 했다. 이런 맞아요. 보도도 있어가지고 뭐야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자기들 입속 챙기고 이런 판인가? 이런 판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충격과 많은 손실을 보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자, 어제 국장의 하락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죄가 있다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태어난 죄다. 혹은 그 나라의 주식을 내가 열심히 매매한 잘못이다. 뭐 우리는 그거밖에 죄 생각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 우리는 죄가 없고요.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보겠습니다. 2월의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가 월초 주간이고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 전쟁 때문에 까먹으셨겠지만 고용이 발표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침체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안 좋은 구인 건수 3.1%가 나왔고요. 심지어 이거 2월이에요. 그리고 과거 38만 7천 건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꽤 많이 줄었다. 디크리스 38만 7천 건이 줄었다는 거죠. 작년 2월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비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구인에 대한 비율.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평선 같은 거거든요. 구인 이평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겁을 먹을 뻔 했는데 진짜 경기 침체구나 라는 건데 고용도 해고도 없습니다. 레이오프도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고용을 하지 않을 뿐 고용도 하지도 못하고 해고도 하지 못하는 지금 AI의 그 어떤 변곡점에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게 구인 건수잖아요. 그래서 구인 건수 많이 안 좋으면 고용이 진짜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 신뢰지수 신뢰도는 심리 지표잖아요. 근데 91.8이 나오면서 예상치 상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좀 올라갔어요. 유가를 보면서 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리세션에 대한 전망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들 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 라고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ECB에서는 전쟁의 영향이 장기화될 거다. 왜 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입장이. 그렇죠. 미국과 뭐 그렇죠. 유럽과 라가르드 총재는
ECB 총재잖아요. 예,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오래 갈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 한번 라가르드 총재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 유럽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유럽. 예. 유럽 그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모든 상황이라든지 유럽이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AI가 그렇게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확보된 것도 아닌데 유럽이 너무 안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22는 진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면 이게 이제는 좀 대비가 되는 거죠. 아, 유럽은 이렇게 힘들어해서 금리 인상까지 가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유가를 오히려 즐기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 어떤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게 지금 상황이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막 완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거 되게 중요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달러 넘으면은 막 차 못 타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안 그래도 지금 날씨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드라이빙 시즌이라서 이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또 깨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지금 지지율 보니까 뭐 떨어진다 하는데 그 40%라는 콘크리트는 여전히 든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마가에 대한 어떤 지지는 트럼프가 갖고 간다라는 측면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게 후티 반군이잖아요. 네. 후티 반군이 그쪽을 막아버리면 양쪽으로 그 중동 국가들은 진짜 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유가에 대해서는 변수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CEO도 시장은 끝까지 우려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무도 잘못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지만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아마 우려를 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도 확실히 미국인인 게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해협을 정화해서 이란이 더 이상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야 한다. 우리가 일단 전쟁은 이겨야 된다. 예. 그 상황이 와야 되는 거지. 그 전까지 시장은 계속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어떤 위협이 좀 있다. 이 사람의 약간 역할이잖아요. 항상. 예, 뭐 바퀴벌레가 있다. 뭐 이런 늘 것들. 우리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은 걱정이 많으시죠.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또 주신 것 같고 울프 리서치도 아직까지 뭐 바닥을 확신할 수는 없다. 월가의 반응은 이렇게 약간 조금 지켜보는 느낌. 보수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웰스파고에서는 권오성 님이더라고요. 애널리스트 권오성. 오성 예, 이분이 목표가를 S&P 500 목표 주가를 7,800에서 7,300으로 하향을 했어요. 많은 부분들이 반영은 됐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하반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하향을 한다. 근데 이게 참 묘하게 그래요. 왜 작년 4월에 관세 막 터트리고 나서 트럼프가 막 이렇게 시장을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월가의 IB들이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때 사실 V자 이번엔 어렵다 네. 막 그랬었는데 너무 V자로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월가의 그 권력을 좀 깨려고 하는구나. 월가를 계속 당황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금융 권력과 테크 권력이 지금 계속 맞부딪히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약간 금융 권력을 조금 어떻게 보면 엿먹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약간 안 그래도 지금 다들 IB들이 조금씩 포기하면서 하향을 하고 있던 시기에 갑자기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참 타이밍이 좀 묘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웰스파고에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구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지만 목표가를 조금 하향했다는 점도 여러분이 참고하십사 해서 넣어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쇼커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숏이 너무 셌잖아요. 그쵸, 그쵸. 예, 다들 숏으로 밀어버렸으니까 그게 한 번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숏 커버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4% 급등한 거 사실 이거 뭐야 이렇게까지 올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그걸 숏 커버로 해석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어제 엑스트림 피어 이거 보여드릴 때 8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자릿수로 내려갈 때는 바이 대응이 맞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시긴 했나 봐. 오늘 자꾸 우리 잔슨빌 이따가 먹을 건데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셔 시장보다는. 잔슨빌. 자, 여러분의 심리를 우리 배고프신가? 채팅창에서도 느낄 수 이제 긴장하고 이러면 또 배도 안 고프잖아요. 근데 약간의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먹을 게 눈에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들 전쟁 관련주 이제 특히 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조금 고점 대비 밀렸어요. 아 다행이죠. 네. 네, 이게 계속 가면은 뭐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작용을 했을 텐데 쉐브론도 2% 가량 하락을 했고요. CF 인더스트리 5.6%. CF 인더스트리 이제는 모든 분들이 아시죠? 비료 관련주입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델타항공 그리고 카니발과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델타항공 5%, 카니발 8%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땡땡 알루미늄들의 급등을 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뭐 알루미늄 공장이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알코아가 급등을 하면서 미리 좀 보여줬던 현상인데 오늘도 알코아가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어떤 자원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시장이 좀 갖고 있나 보다라는 측면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게 여전히 그 헬륨이 반도체에 엄청 필수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까 지하엔을 통해서도 예, 설명드렸죠. 그랬죠. 근데 그 부담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100만 달러에 달하는 수백 개의 특수 극초원 용기가 현재 중동에 발이 묶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계속 시장에서는 약간 경고 메시지로 뭐 전쟁과 어떤 전황과는 다르게 이런 거는 계속 이제 누적되는 피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급등했는데 어저께는 이제 엔비디아랑 마벨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좀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엔비디아가 5.6% 와. 급등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13% 가까이 폭등을 오. 했습니다. 마벨 근데 별로 안 빠졌었네요. 예,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최근에 반도체가 좀 안 좋았을 때 빠지다가 급반등이 좀 나온 건데요. 네.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오. 마벨 테크놀로지 제가 가끔 설명드릴 때 작은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엔비디아가 GPU로 여기까지 시가총액 1등까지 왔지만 그 이외에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로크를 인수해서 그쪽에 이제 LPU를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CPU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NV링크 이제 광통신망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마벨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그래서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시놉시스 반도체 기업이고 코어위브 네오클라우드 업체죠. 코이어런트 루멘텀은 광통신 업체입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역시 코어위브와 같은 그런 이제 네오클라우드 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 시스템 그래서 AI 시스템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엔비디아를 사면 AI 하드웨어를 사는 거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인텔, 시놉시스, 코어위브, 네비우스, 노키아, 지분 루멘텀 다 가지고 있어.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간 버크셔에서의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사면 AI ETF를 사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다라는 점도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종목들이 그래서 그 중에 투자했던 코어웨이브와 네비우스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투자해서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또 있기는 있었어요. 네비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핀란드 쪽에 네비우스가 원래 네덜란드인가 그 네. 유럽 쪽에서 기반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쪽에 AI 팩토리를 또 건설한다. 뭐 원래는 이런 얘기가 시장 안 좋을 때 나오면 이거 또 부담되는 거 아니야? 또 빚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괜찮아서 시장이 좋아서 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12%나 급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돈 없어서 문제인 기업이죠. 빚내서 사업해서 계속 위험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던 게 GPU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담보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무디스에서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대요. 아 이제는 GPU를 확보하고 있는 게 이런 신용평가사들에게 너네 신용 있어 라고 얘기해 줄 만한 GPU가 그런 가치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코어웨이브가 85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코어웨이브를 가로막던 그 자금 경색 이슈가 조금은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돈 없어서 빚내서 사업해서 문제되는 기업이 코어웨이브랑 투탑이 이제 오라클이죠. 네. 오라클도 대규모 감원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획은 있었고 그 시작을 이제 몇천 명씩 계속 통보가 나가고 있대요. 저것도 좋은 시그널 같은데요. 나는 나는 감원 소식만 하면은 예전에 메타가 감원하고 나서 주가가 바닥 찍고 돌아섰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오, 오라클. 그래서 오라클도 6% 상승을 했고 일이 좀 잘 되려니까 오픈 AI가 또 추가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네. 장 끝나고 또 전해지더라고요. 1,220억 달러까지 자금이 확보됐다. 1,100억 달러보다 증가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자금 경색 우려를 녹일 수 있는 메시지들이 꽤 많이 나왔다인데 지금 속보가 좀 뭔가 나오네요. 지금 항공모함이 또 중동에 배치가 됐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항공모함이고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종전 얘기 나오는데 항공모함은 계속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란 쪽 입장에서는 종전 얘기 나오는데 왜 항공모함 또 배치해? 그러네요. 아니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이게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일단 가던 길은 가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부디 이런 거였으면은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우리 국장 열리기 전에 이런 소식 전해지면 우리 진짜 골치 아픕니다, 소금 뿌리는 거란 진짜로. 말이에요. 제발 항공모함은 다시 이게 머리를 돌려서 미국 쪽으로 향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근데 약간 다른 거 대비해서는 네. 물론 반등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5% 올랐잖아요. 네. 뭐 물론 5%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확인했을 때 이 핀비즈 그 히트맵에서 유일하게 빨간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론이었어요. 하락했었어요, 처음에? 장중에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물론 장이 계속 좋아지면서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마이크론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루빈의 설계가 변경이 됐다. 네. 4다이를 쓰다가 이제 2다이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의 뭐 탑재 뭐 수량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제가 마이크론의 급락을 말씀드릴 때 뭐 특별히 뉴스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가 없긴 왜 없어? 그거 구글 그 터보컨트 때문 아니냐 하셨는데 터보컨트와 비슷한 그런 맥락의 이슈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루빈이 설계를 변경한다. 근데 이것 또한 사실 터보컨트랑 똑같아요, 결론이. 왜냐하면 그럼 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쓰면은 그 칩을 또 루빈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메모리 수요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렇게 메모리 칩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메모리 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뭔가 대응 전략과 기술력들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칩에 대해서 메모리 칩에 대해서 되게 장밋빛 미래만 보고 있었는데 각자 개별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은
그 장밋빛이 조금은 이제 제동이 한 번씩 걸릴 수도 있구나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시나리오에 좀 넣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메타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라스를 드디어 판매하는데 가격은 한 $500 정도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오늘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빅테크 기업들 뭐 뉴스 없었나 하고 찾아보다가 네. 하나씩 그냥 넣어봤어요. 메타 플랫폼스가 4월 14일부터 AI 글래스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499, $500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디자인이 저러면 조금 이거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아니 근데 뭔가 쓰고 있으면 바보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뭐 점점 더 가벼워지겠죠. 네. 네, 판매한다고 하고 주가는 뭐 그냥 시장이 좋아서 7%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델타항공에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 이제는 진짜 비행기 타면서도 다들 스마트폰 쓸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존닷컴 3.6% 상승했고요. 구글은 양자를 또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양자가 한 2029년 정도 가면 크립토의 암호화 기술을 해독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양자가 미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워렌 버핏 이제는 구 CEO죠. 구 워렌 버핏 CEO가 나 애플 너무 일찍 판 것 같아라는 인터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더 살 거면 더 사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애플에 대한 매력도는 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이슈가 몇 개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드리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구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구독? 예. 계속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구독으로 이제 사는 비만 거죠. 치료제 예. 구독하면 조금 또 싸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오. 예, 그래서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해서 연간 최대 뭐 $600까지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노보노디스크가 자꾸 밀리니까 이제 또 승부수를 던진 건데 뭐 주가가 같이 올랐어요. 일라힐리랑. 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프라이싱을 시장에서 주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불확실성 좀 완화 정도로. 그리고 힘스앤어스도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FDA에서 그동안 12종 이상의 주사용 펩타이드에 대한 제한을 걸었다가 그거를 이제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스앤어스도 조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펩타이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모멘텀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한 나이키입니다. 다 그린라이트 켰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마진, 그로스 마진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40%나 줄었어요? 그래서 여전한 마진 압박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3% 올랐는데 폐장 후에 2.7% 시간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나이키의 주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상황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메타의 글래스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499. 어떻게 좀 메타 관계자분들 중에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핫딜 좀 제시해 주세요. 저희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거 얼리 어답터 분들 많거든요. 연락 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한번 열심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야전사령관 또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볼 예정이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삼프라딜에서는 두 가지 제품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카디건 타밀 피거 제품 가볍게 입기 좋은 봄 가디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최초로 저희가 67,000원대 가지고 왔고요. M 사이즈부터 2X 라지, 그러니까 이게 남성용이긴 한데 뭐 제가 입어도 크게 뭐 남자용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남녀 공용으로 입으셔도 되고 저는 지금 M 사이즈 입었습니다. 셔츠에다 이렇게 입기에도 딱 적당한 사이즈고 우리 저는 명성님은 엑스라지. 네이비 컬러. 예, 여기 마크 깔끔하게 딱 들어간, 그리고 소재도 딱 적당하게 지금 입기에 좋은 소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드머니 룩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가디건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셔츠에도 이렇게 티셔츠에도 아니면 안에 반팔 입고도 좀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튼 소재. 요거 코튼 소재라서 되게 부드러워요. 까슬까슬하지 않아서 맨살에 입기에도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잔슨빌 요거 얘기 나오기 전부터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잔슨빌 저번에 부대찌개 진짜 맛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잔슨빌에서 나오는 소세지 들어있는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토마토 그리고 트러플 크림, 트러플 풍기 세 가지 종류로 준비했고요. 2+2+2+2에서 6팩 기준으로 39,800원, 총 9인분 양이 지금 39,800원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뭐 많이 먹지를 못해서 맛있다. 진짜 미국 소시지 맛 그 자체. 잔슨빌이잖아요. 잔슨빌은 한번 이거는 뭐 실패 뭐지? 없는 잔슨빌 소시지. 트러플인가 이건? 트러플 풍기 같은데? 그쵸? 하얀 거. 잔슨빌이 파스타도 잘하나? 먹어볼게요. 일단 뭐 소시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상당히 미국스러운 소시지 딱 그 맛. 아주 진하고 예. 고기 육향이 아주 좋습니다. 명성님도 트러플 풍기 같아요. 이거 토마토 2팩, 트러플 크림 2팩, 그리고 트러플 풍기. 요거는 오이 파스타. 오이 파스타 약간 매콤해요. 맛있다. 여기다 이제 술 진짜 못 먹으면서 맨날 술 얘기하는 거 알죠? 화이트 와인 딱 드시면은 여러분 기분 좋은 식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 끝나고 나서 또 먹어야겠네. 여러분들 잔슨빌 요거 부대찌개도 맛있었는데 파스타도 맛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향맨 박명성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